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제1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를 불출마한다는 것은 총리가 바뀌게 된다는 의미죠. 최근에 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 지난달 15.5%로 조사됐다고 하죠. 이는 10년간 일본 총리 지지율 중 최저치였다고 하는데, 사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사주를 보게 되면 지금 들어오니 67세부터 들어온 운이 사실 이게 작년부터 들어왔죠. 이 운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같이 가져다 주거든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는 좋으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금융권이나 이제 산업 이런 쪽에서는 괜찮은 역할을 발휘를 하는데, 경제 그리고 시장 이런 쪽에서는, 외교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사주 구성을 봐도 미월이라는 것은 이미 4, 5, 미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분이 보면 어, 10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친 때부터 이어온 자기 이제 가문의 자리를 계속 이어왔어요. 음. 일본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지점에서 하나의 파벌, 하나의 이름이 꾸준히 성장해 온 지역구보다는 정말 한 가문이 그 지역을 대표해서 꾸준히 의원을 해온 곳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의 사정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가문이 가진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당이 그것까지 왈가왈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오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자체 그 사람들이 크게 뭐 변화나 혁신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많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역사적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과 개혁, 혁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왔던 일들이 생겼겠죠. 그렇게 되면서 올해 이제 갑진년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서 특히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인권적인 부분에서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조금 내려놓고자 하는 의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시다 총리 파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이 또 기시다 파벌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냥 총재 선거에 다시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 스스로가 이제는 바꿔야 될 때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바꿔야 될 때라고 하긴 했지만 일본 정치의 특성상 이게 갑자기 뭐 현재 여당에서 뭐 야당으로 갑자기 바뀌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치라는 것에서 당의 특성상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일도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물이 새 인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로서는 다음에 있는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의석수를 이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런 꼴을 나로 인해서 보는 것은 싫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총리가 되기 전에 보면은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스가 총리가 올라와서 1년 만에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재가 되죠. 그러면서 그때 선거가 있었는데 총선이 있었죠. 단독 과반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시다 총재가 그 자신이 총재로서 단독 과반을 이뤄냅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업적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와서 자신의 당이 자신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크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로는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된 당의 수장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이번 결정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특별히 뭐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이 여당 자민당 자체가 비자금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금 행사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몰래 자신들의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의미죠.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대부분 근데 아베 총리 세력에 있던 거기가 이제 실세거든요. 자민당 자체에서도 실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연루가 되었다고 기사들이 나왔고,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아베 파벌이 또 기시다 총리의 또 힘을 되어주던, 같은 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힘이 되어주던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를 연장한 거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뭔가 기시다 내각의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냥 아베노믹스를 하던 것을 연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 주류의 생각이었고, 또 기시다 총리도 그다지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자기네들 경제 사정은 자기네들이 훨씬 잘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까지는 어떻게 뭐 해줄만 봐줄만 했는데 횡령을 했다, 비자금을 쌓았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지율이 이제 여당의 문제가 생긴 거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여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와 또 여당 자체의 지지율은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났고, 이게 그때 그 일이죠. 스가 총리가 물러나고, 총재가 물러나고, 총리가 물러나고, 네, 기시다 총재가 선거를 단독 과반으로 이끌면서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21년 11월 1일 기사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패 스캔들, 앞서서 설명드렸던 자민당 소속 강요들이 4명 사임을 했다, 뭐 이러면서 비자금 스캔들의 내용은 아베파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 이제 착복을 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일본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현 도시 마을 등지에서 지지해줄 사람 및 지역 정치인 등 주변 친구들을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시 군수 선거든 뭐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든 지역 자체 내에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나 또는 세력 또는 사람,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지역 토박이 유지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향력으로 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요. 시군수 의원이라든지 시군 의원 또는 시군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정치 후원금을 받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좀 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 의원에 출마를 하든 어떤 거에도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게 돈을 빌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가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빌려서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면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빌리겠죠, 당연히. 이게 한번 의원이든 뭐든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 몇 억씩 필요한데, 그게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나가려고 들거든요. 근데 그 돈을 빌리면 당연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데 내가 돈을 빌려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과연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그 돈이 없는데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내가 갚겠다고 했지만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선거판에. 그래서 참 집안을 말아먹기도 하지만 선거라는 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나와도 안 돼서 집안 재산만 다 쓰고 말아먹는 일도 많은데, 남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또 아는 친인척 사이고 또 아는 지인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또 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끼리 쉬쉬해요. 그렇게 남의 돈 가지고 써보고 남 배불리고, 그게 그런 쪽에서도 일어납니다. 참, 이 돈을 가지고 사기를 당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요. 흔합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보면은 그랬잖아요. 보증이 문제였는데 보증 없애고 나니까 지금 뭐 불법 리딩방이면 뭐면 보세요. 당하는 수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당하는 사람이나 지금 당하는 사람이나. 그 제도가 그렇게 나쁜 게 없어져도 이게 사람의 운이라는 게 뭐 사기나 돈 문제나 이런 것들은 5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튼간에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이루어놨던 업적마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스스로 견디지 못한 것이죠. 나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다음 총재가 돼서 다음 총선에 갔는데 제대로 과반을 또 달성하지 못하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말년에 겪고 싶지 않겠죠. 68세예요. 국회의원을 10선까지 했고요. 내각은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장관직이라고 할 건 다 했고요. 자기 정치 경력은 이미 뭐 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굳이 흙탕물을 자기가 스스로 얹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뭐 많이 나왔어도 올해는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대한 내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